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절대로 하지 않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한 발 멀리서 떨어져서 집단 속에 모임 속의 일원으로 바라본다면 나르시시스트는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배려가 깊고 사려 깊은 그런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나르시시스트이죠. 하지만요, 그들과 직접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어보면 이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이 저지른 피해를 보상하려 하지 않죠. 이들은 절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중심적이고 우월함에 대한 특권의식에서 나오는 오만 증후군적 태도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살다 보면 누구나 어떤 관계에서도 갈등이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공격하게 되기도 하고요. 상처 입히기도 하고 자신은 좋은 의도였지만 상대에게 오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내 진심이 나쁜 의도가 아니었지만 상대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일단 사과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뒤에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내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풀고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하고 상대가 마음을 풀지 못한다 해도 일단 나의 진심을 전달해야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관계를 맺는 걸 배우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우스햄튼 대학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나 상대의 고통에 항상 죄책감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고쳐야 한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건요, 공감에 의해 자발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을 생각해서 하는 포장의 스킬이 늘어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가짜 사과와 상반되는 내면의 감정은 내 잘못이라니 기가 막혀. 지금 내 탓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일치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힘겨워한다고 합니다. 자기애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과장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약하고 왜곡된 내면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완벽함, 오만함을 타인들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연인이나 배우자가 그들에게 책임감도 없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에 관련해서 그 결과에 대해 지는 의무나 부담, 그리고 그 결과로 받는 제재이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가진다는 건요, 자신이 그토록 힘들게 지키고 있는 완벽한 이미지와 충돌하는 게 되겠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일은 자신을 지키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P. 모리슨이라고 자기애적 인격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논문 중에 나르시시즘에 대한 근본적 보고서 서문에요. 나르시시스트가 인간관계를 맺는 주요 목표 중에 하나는요, 거울 인간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동의해줄 누군가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자신들의 장점을 찬양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걸 선호하죠. 백설공주 아시죠? 백설공주 동화 속에서 계모가 매일 거울에게 물어보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우냐고. 그리고 거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
당신이라고. 그런 거울처럼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늘 이야기해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그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도요,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이들은 상대가 상처를 받는 이유나 걱정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인간관계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거든요.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 지내보셨다면 제일 많이 들어보신 말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아마 이런 말이셨을 거예요. 이들은 상대에게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을 정말 아무 꺼리낌 없이 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관념은 특히나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상처가 됩니다. 삼자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 너의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 네가 아픈 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 말처럼 아픈 말은 없거든요. 나르시시스트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건 그들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좀 더 복잡하고 모순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없으니 고통도 없을 것 같지만요, 자신에 관한 문제, 자신을 향한 세상의 평판, 시선에는 민감하기 때문에요, 그들도 고통을 느낍니다. 이들의 고통은 주로 좌절감, 쓸쓸함을 느끼죠. 그리고 그로 인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이들은 언제나 좀 더 자신만만하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만의 끝없는 사투를 벌이죠. 그리고 이런 완벽함, 효율성, 이런 자만심을 최대한 표면적으로 꾸며내긴 하지만요, 이런 설정이 늘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잘못이 확실한 상황에서 사과를 요구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이 그런 상황이 상대의 잘못이라고 느끼도록 만듭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일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통 사람들과는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과를 하면 상대가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나르시시스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거든요. 이들은 매우 유능한 조정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조정에 넘어가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보신 경험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르시시스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기적 나르시시즘부터 악성 나르시시즘까지 스펙트럼을 10단계로 했을 때요,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은 자기애적 인격장애라는 질병을 가지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사회적 기능을 하는 정상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 상대를 정서적으로 상처 입히는데 매우 능통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반사회적 합리화, 우월하다는 착각, 자신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절대 수용하지 못하는 공감 부족에 이런 다양한 문제를 고치기 위한 치료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나르시즘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 나르시즘이라는 말에는 매우 다양한 의미와 정도가 담긴 그런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태도가 타인을 상처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나르시시스트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겠죠. 존중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이 얘긴 뭐 노예가 되거나 주인이 되거나인데요. 쉽지 않겠지만 이들의 변화를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이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들과 거리를 두는 방법을 택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 되겠죠. 감사합니다.